It's fun. It's exciting. It's your show. Red FM 신나는 토요일. And here's your host, Anna Jea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7일 토요일 방송 CKYR Red FM 106.7 신나는 토요일에 전하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53회 방송으로 저희 신나는 토요일이 개국 1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작년 첫 방송 개국 특집으로 2013년 5월 18일이었죠. 첫 방송 밴쿠버 총영사님의 생방송 전화 축하 메시지에 이어서 여러 단체장님들을 모시고 첫 방송을 하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것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일신은 울신이라는 고사성어 들어보셨는지요? 일신은 울신이란 날이 갈수록 새롭게 발전해 나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장으로 은나라 시조인 성탕임금이 대하에 새겨놓은 자우몽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한인방송 신나는 토요일 역시 일신 울신 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청취자 여러분께 귀 기울이며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송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개국 1주년 특집 방송도 신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의 개국을 시작한 처음 그날처럼 언제까지나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저희 한인방송 신나는 토요일이 되길 바라며 청취자 여러분 이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박영아의 처음 그날처럼. 이런 날 용서해 바보 같은 날 언젠가 널 다시 만날 그날이 오면 너를 내 품에 안고 말할 거야 너만이 내가 살아온 이유였다고 너 없이 나도 없다고 언젠가 힘든 이 길이 끝이 나는 날 그대 곁에서 내가 눈 감는 날 기억해 나의 사랑은 네가 마지막이었단 걸 처음 든 날처럼 눈을 감으면 잊혀져 버릴까 슬픈 밤에도 쉽게 잠들 수 없었지 꿈에서라도 널 보게 된다면 눈물 흐를까봐 눈을 뜰 수가 없었어 긴 기다림은 내겐 사랑을 주지만 너에겐 아픔만 남긴 것 같아 이런 날 용서해 바보 같은 날 언젠가 널 다시 만날 그날이 오면 너를 내 품에 안고 말할 거야 너만이 내가 살아온 이유였다고
캘거리 한인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1대 캘거리 한인회장 김수근입니다. 캘거리 한인회는 동포 여러분들의 권익보호와 편안하고 안정된 이민 생활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전통 문화인 한류를 주류 사이에 널리 홍보하기 위한 봉사단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겪는 애로사항이나 정착에 필요한 사항들을 저희 한인회가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캘거리 한인회는 동포 여러분들께서 납부하시는 연회비 30불과 각계각층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은 한인의 전화 403-216-4600이나 웹사이트 www.calgarykorea.com으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Do you have problems communicating at work? Need to prepare for a university or immigration English test? GEOS Languages Plus can help you reach your goals. We have small classes and a focus on communication. There are many courses available like IELTS, TOEFL, and General ESL, as well as evening classes. For more information and a free trial lesson, visit our downtown location at 1040 7th Ave Southwest, next to the Downtown West Kirby C-Train station. You can also visit us at www.geoscalgary.com. Don't forget to ask about our special promotions. Remember, at GEOS Languages Plus, your success is our success. Calgary Local News. 캐나다에 팁 안 받는 레스토랑이 처음 등장할 전망인데요. 13일 CTV 뉴스에 따르면 브리티시 콜럼비아주 스모크 앤 워터 레스토랑은 오는 6월 개업하면서 손님들의 팁 제공을 거절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식당의 팁 제도는 북미 지역에서 오래된 문화와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최근 미국 일부 지역에서 팁을 없애는 식당이 생겨난 데 이어 캐나다에서는 이 업소가 처음 가세했다고 이 방송은 전했습니다. 식당의 팁은 종업원의 봉사에 보답하는 의미 외에도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식당 종사자들의 임금 보조 수단으로도 인식이 되는데요. 업소 주인 데이비드 존스 씨는 미국의 유사한 식당 사례들을 살펴봤더니 고객과 종업원들의 호평으로 대부분 성공적이었다고 전하고 캐나다에서도 자신의 선례에 동참하는 식당들이 계속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일요일 새벽 1시쯤 다운타운 13스트리트 12에버뉴 사우스웨스트 에 위치해 있는 The Manatee Car Care Center에서 불이 나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대피 소동이 났는데요.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현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캘거리를 즐겁게 해줄 스탬피드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매년 비슷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다소 식상했다면 2014년 스탬피드는 색다른 재미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7월 4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캘거리 스탬피드에는 32가지의 새로운 먹거리가 등장하며 스탬피드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입을 한층 더 즐겁게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밴프 국립공원에 서식하고 있는 그리즐리 곰들이 동면에서 깨어남에 따라 지역을 찾는 이들에게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2주간 계속 한 마리의 어린 그리즐리 곰이 목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밴프 국립공원의 인간 야생동물 갈등 해소 전문가 스티븐 미셸은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케이븐 베이슨에서 목격되고 있는 어린 곰은 64번 곰의 3마리 새끼 중 하나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미셸은 모든 그리즐리 곰들이 활동을 시작한 것이 확인됐으며 밴프 국립공원의 모든 그리즐리 곰들이 동면에서 깨어난 것이 확실하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로컬 뉴스 정태건이었습니다. 이번 곡은 가수 겸 배우 출신으로 90년대 청춘스타였던 더 블루의 노래입니다. 그룹 더 블루는 1992년 당대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던 김민종과 손지창이 결성한 듀오 그룹인데요. 오늘 띄워드릴 곡은 1994년 대표 하이틴 드라마였던 느낌의 OST였던 그대와 함께입니다. 지금 보내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더 이상 숨기지 말고. 그대여 두 눈을 감아요. 눈을 뜨지 않아도 마음으로 볼 수가 있어.
금주의 게스트 초대석. CKYR Red FM 1067 한인 라디오 방송 신나는 토요일에서는 캘거리 한인 라디오 개국 1주년을 맞이하여 현재 한국에서 방송 미디어에 종사하시는 PD님을 모시고 특집 인터뷰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자,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JTBC 예능국에서 예능 프로듀서로 근무하고 있는 김희정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 PD님은 캘거리에서 학교를 마치고 한국의 TV 방송국에서 종사하고 계시는데요. 어떠한 경로로 방송국에 입문하게 되었나요? 저는 학교는 여기서 다니지 않았고요. 저는 유니버시티 오브 웨스턴 온타리오 그 토론토 동부 쪽에서 학교를 나왔어요. 네. 네, 미디어 전공을 하고 한국에서 일을 하게 된 계기는 저는 조금 약간 운이 좋았던 케이스라서 네. 뭐 공채 시험을 보고 이렇게 간 건 아니었고요. 네. 제가 대학교 이제 졸업하고 나서 예. 여기 그 글로벌 TV 온타리오 쪽에서 예. 인턴을 하고 그다음에 뭐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예. 그리고 한국에 잠깐 이렇게 뭐 여행 겸 놀러 예. 갔던 찰나에 어떻게 좋은 기회가 생겨서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MTV 있잖아요. 네, MTV에서 처음에 일을 하게 됐어요.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MTV에서 일을 하다가 예. 거기에서 이제 또 CJ 미디어로 옮기고 뭐 이렇게 예. 계속 옮기게 되면서 현재는 지금 JTBC 예능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는 좀 운이 좋았던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지금 예. 생각해 보면. 네. 야, 정말 운도 좋았지만 또 실력파라는 제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네. 캐나다에서 미디어에 관심 있는 유학생들이나 교포분에게 또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캐나다에서 시민권자로 지내시다가 다시 한국으로 귀국해서 그 어렵다는 방송국의 관문을 뚫고 종사하고 계신데 한국과 캐나다 문화의 차이점은 없으셨나요? 처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캐나다에서 일을 할 때는 네. 뭐 제가 그 엔터테인먼트 나잇 캐나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일을 했었는데 데일리 방송에도 불구하고 네. 9 to 5가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끝나면 나이트 시프트가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일을 했었는데 네. 이제 한국은 PD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해야 되고 밤새는 것도 많고 하니까 네. 예, 처음에는 좀 힘들었죠. 왜 밤을 새고 일을 해야 되지? 뭐 이런 것가 좀 있었긴 했지만 네. 네, 근데 이제 캐나다에 있을 때도 네. 뭐 워낙 한국 프로그램들 좋아하고 많이 봤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려웠던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자, 오늘은 특별히 레드 FM 한인 라디오 방송 개국 1주년을 맞아서 한국의 JTBC의 예능국에서 종사하시는 김희정 PD님을 모시고 미디어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캐나다에서도 미디어 쪽에 종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까 언급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좀 궁금해서 여쭐게요. 한국의 미디어와 캐나다의 미디어의 차이점을 둘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한국은 굉장히 창조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캐나다는 다문화가이기도 하지만 네. 보통 TV나 뭐 다른 컨텐츠들이 미국에서 수입해 갖고 들어오는 것들이 많잖아요. 자체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프로듀싱하거나 만드는 게 많이 없는데 네.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드라마면 드라마, 뭐 예능이면 예능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네. 되게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려고 하고 네. 다른 나라의 뭐 이런 것도 모니터링을 많이 하고 하면서 예. 예, 그런 것들을 항상 노력을 하는 점이 조금 예. 캐나다보다는 조금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발전적이요. 개인적으로 조금 네. 들고요. 예. 네, 뭐 그냥 그리고 제가 뭐 PD로서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듯이 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PD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다 책임지고 네. 뭐 프로듀서라고 하면 프로듀싱과 디렉팅의 일을 같이 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예. 이제 캐나다는 철저하게 나눠져 있죠. 프로듀서는 기획만 하고 디렉터는 연출만 하고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예. 뭔가 이제 처음부터 다 시작해서 끝까지 성취감을 맛보는 거는 한국이 그래도 조금 더 내 손으로 만들었다라는 게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성과적인 면에서. 예, 성취감이 네. 더 크군요. 네. 저도 가끔 그 한국 그 예능 프로그램이 드라마를 가끔 봅니다만 정말 우리나라의 그 미디어의 발전이 정말 무궁한 발전을 했다고 제가 피부로 느낍니다. 네. 네. 김희정 PD님은 캘거리에 가족이 있으시고 현 캘거리 한인 김수근 회장님의 따님이시기도 합니다. 네. 네, 아버님도 대학 전공이 신문방송학과를 전공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혹시 방송 미디어를 선택하게 된 동기에서 아버지의 영향을 받으시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아, 네, 많이 받았죠. 저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냥 막연하게 예. 그 꿈이 바뀐 적이 없어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계속 PD를 하고 싶었는데 네. 워낙 뭐 아버지도 뭐 이쪽 관련돼서 공부를 하신 것도 있고 네. 또 이제 식구들이 방송 쪽에 종사하는 식구들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방송국에 드나들기에도 조금 많았던 것 같고 예. 하면서 이제 TV 보고 하면서 그냥 저런 걸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예. 특히 제가 저희 아버지께 제일 감사한 거는 제가 이제 여기 가족들이 다 있는데 혼자 그 한국에 나가서 일을 한다고 결심을 했었을 때 이제 그거를 선뜻 밀어주시기가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쉽지는 않겠죠. 전적으로 언제나 이제 제 결정을 항상 네. 먼저 제 의사를 존중해 주시고 네. 다 밀어주시고 예. 또 아버지가 이쪽 관련 공부를 하셔서 조금 더 밀어주신 것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예. 예, 영향도 많이 받았고 지금 항상 저희 부모님께 제일 감사하죠. 이렇게 아무 뭐 반대 없이 딱 해주신 거에 대해서 예. 항상 가장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5월은 또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김 PD님에게는 아버지란 어떤 존재인가요? 자상한 존재인가요? 좀 엄한 아버지의 존재인가요? 아, 전혀 엄하지 않아요. 친구 같은 아빠예요. 아, 친구 같은 네. 아버님이세요? 네. 근데 딱 뵈시기에는 좀 근엄해 보이세요. 그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아니에요. 저하고 저 동생하고 이제 저희는 이렇게 딸만 둘인데요. 네. 저희는 너무 엄마 아빠랑 다 이렇게 예. 어머니 아버지랑 다 친구 같이 지내고 있어서 네. 네. 정말 타복해 보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을 전공한 아버지의 그 딸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를 저희가 실감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또 얘기 듣기로는 외삼촌께서 유명한 MC 겸 가수인 임성훈 씨로 알고 있는데요. 네, 요새 네. 근황이 어떠신가요? 네, 뭐 지금 하시는 프로그램들 계속 하시면서 네. 건강하시죠? 네, 그럼요. 잘 지내고 계십니다. 네. 자, 오늘 개국 1주년 특집 방송 김PD님의 신청곡 G.O.D의 미운 오리 새끼를 들으시면서 오늘 게스트 초대석 마칠까 하는데요. 김PD님께서 이 곡을 꼭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아, 일단 뭐 제 나이 또래는 G.O.D가 워낙 인기가 많았던 그렇죠. 그룹인데 이제 뭐 다시 재결합한 거에서 예. 지금 한국에서는 거의 지금 뭐 음원 차트나 거의 1위를 많이 휩쓸고 있고요. 그래요? 그런 약간 추억을 회고하고자 하는 마음도 하나 있었고 또 예. 다른 거는 이 수익금 전체를 지금 얼마 전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세월호 침몰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 G.O.D가 이 수익금 전부를 다 거기에 그래요?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해서 예. 조금 더 이 노래 많이 들으시고 좀 교민 여러분들도 조금씩 도움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노래를 신청할까 네. 합니다. 네. 정말 의미 있게 때마침도 잘 신청해 주셨습니다. 네. 네, 짧은 일정으로 캘거리에 오셨는데요. 게스트 초대석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캘거리 교민 여러분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초대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1주년 특집 방송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그 NTV라고 위성 TV에 JTBC가 안 나와서 JTBC가 좀 나와서 저희 방송을 많은 교민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위성 TV 같은 거에 네, 뭐 교민 여러분들 생활하시느라 많이 힘들고 하시겠지만 네. 저도 뭐 한국에서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조금이나마 힘드시거나 할 때 위로가 될 수 있는 방송 만들려고 많이 노력할 테니까요. 네, 다들 건강 잘 지키시면서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희정 PD님 오늘 정말 바쁘신 와중에 나오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JTBC 방송 위성 방송이지만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유튜브 같은 데서는 당연히 보실 수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건강히 한국에 귀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벽 1시 길을 걷는다. 저 강가에 우리 한 마리 왜 내 모습 같은지. 시린 바람이 부는 강가에 아주 작은 오리 한 마리가 길 잃은 것처럼 어디를 또 도망가듯이 뒤뚱뒤뚱 아무 소리 없이 안녕 작은 오리
제발 부탁이야 내 앞에서 울지 말아줘 하늘만 보다가 너 있는 연못을 보니까 비틀비틀 넘어질 듯이 날지 못하는 너를 보며 자꾸만 내가 보여서 혼자서 우는 너를 보며 왼쪽 가슴이 아려와 자꾸 저 강물에 비친 내 모습 같아서 미운 오리 새끼 마냥 이렇게 나 혼자 울고 있어 옛날에 미운 우리 새끼 이야기 듣고 나 엄청 울었었지 겉모습이 다르단 이유로 언제나 넌 혼자였지 근데 지금 내가 그래 그녀가 이제 날 떠나간대 나 어떡하라고 날 버려두고 그렇게 잘 가 내 가슴이 아파 미치겠다 살아갈 수가 있을까 미치겠다 내가 살 수나 있을까 이 고인물에 비친 지금 내 모습 너무 서러워 더 보기 싫어 내가 백조로 변한다 해도 소용없어 집어치워 네가 없으니까 괜찮을 거야 저 해는 다시 뜰 거야 괜찮을 거야 너도 고단을 날 거야 나 미운 오리 같은지 왜 이리 너와 같은지 아픈 상처 뭐가 이리 너무 깊은지 이별이 아직 서툴러 널 볼 때마다 서러워 내 일이 너무 두려워 그녀가 자꾸 보여서 비틀비틀 넘어질 듯이 날지 못하는 너를 보며 자꾸만 내가 보여서 혼자서 우는 너를 보며 왼쪽 가슴이 아려와 자꾸 저 강물에 비친 내 모습 같아서 미운 오리 새끼 마냥 이렇게 나 혼자 울고 있어 시간이 지나 다시 너를 만나면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고 나 떠나가지 못해서 그냥 살아가다가 그냥 살아가다가 자꾸 날 보면 내가 보여서 너무 아파와 저 강물에 비친 내 모습 같아서 미운 오리 새끼 마냥 이렇게 나 혼자 울고 있어 네, 이번 순서는 현재 서울여자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고 레드 FM 한인 라디오 방송에서 인턴 수업을 받고 있는 수연 양이 개국 1주년 특별 순서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자, 수연 양 간단한 본인 소개와 함께 준비한 특별 코너 소개 부탁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이수연이고요. 현재 레드 FM의 인턴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신나는 토요일 개국 1주년을 맞이해서 라디오의 역사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먼저 라디오의 발명과 세계 라디오 방송 시작의 흐름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는 다양한 기술자들과 발명가들, 그리고 사업자들이 힘을 모아 함께 이루어낸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간에는 이탈리아의 발명가인 마르코니의 무선통신법 발명에 의해 라디오의 발명이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1894년 크로아티아 출신의 공학기술자인 니콜라 테슬라가 마르코니보다 먼저 최초로 무선통신을 실현시켰다고 합니다. 무선통신의 발명 이후에는 소리를 전기신호로 바꾸는 마이크로폰 개발을 통해 전파방송의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었고 1906년
라디오의 아버지라 불리는 미국의 드포리스트가 신호를 증폭하고 전송하는 3극 진공관을 발명한 이후 본격적인 라디오 방송이 가능해졌다고 하네요. 세계 최초로 방송 전파를 타게 된 방송은 1920년 1월 미국 워싱턴의 아나고스티아 해군 비행장의 군악대 연주 방송이며 정규 라디오 방송은 같은 해 11월 웨스팅하우스사가 설립한 KDKA국이 개국된 이후 미국의 제29대 하딩 대통령 선거날 선거 결과를 속보 방송한 것이 고정 방송국의 시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라디오 역사는 어떻게 시작이 된 것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1925년 일제강점기 시기 조선 총독부의 소속 관청으로 조선의 우편, 전신, 전화, 항공 등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고 관장하였던 최신국 군내에 설치한 무선방송 실험실에서 최초의 무선방송 실험이 실시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 2년이 지난 1927년 사단법인 경성방송국이 정식으로 개국하게 되면서 세계에서 6번째로 정규 라디오 방송이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당시 방송 내용으로는 일본어 방송과 한국어 방송이 있었는데 일본어 방송으로는 경제 시황 보도가 있었으며 한국어 방송으로는 물가 시세, 일기예보, 공지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라디오 수신기는 수화기식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전지식 수신기로 확성기가 달린 수신기가 있었고 국내 최초로 1959년 현재의 LG전자인 금성사에서 진공관식 라디오를 생산한 것이 라디오 자체 생산의 출발점이었다고 하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라디오를 듣다 보면 꼭 듣게 되는 FM 라디오와 AM 라디오의 차이점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제 순서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저희 신나는 토요일이 속해 있는 바로 이곳, 레드 FM이죠. 그렇다면 FM 방송과 AM 방송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 걸까요? 보통 우리가 라디오를 들을 때 주파수를 맞춰서 듣는다고 하잖아요. 그 주파수라는 것은 항공과 선박이 포함하고 있는 주파수부터 개개인이 사용하는 무선통신의 주파수까지 굉장히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파수라는 것은 파장과 진동수로 이루어지는데 AM 같은 경우 파장의 진폭을 변동시키는 방식이며 FM은 폭은 고정시켜두고 진동수를 변동시켜 소리를 전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주파수가 취하는 모양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야기가 너무 복잡해지나요? 간단하고 쉽게 말씀드리자면 FM 방송은 AM 방송에 비해 방송 수신거리가 비교적 짧지만 음질이 좋은 방송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 반면 AM 방송은 방송 음질은 조금 떨어지지만 먼 거리까지 수신이 가능한 방송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방식은 음질이 더 좋은 FM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자세한 것까지 말씀드리기엔 복잡한 내용과 이해해야 하는 내용들이 많아 AM과 FM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로 하고 개국 1주년을 맞이한 특별 코너였던 제 순서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나는 토요일이 달려온 1년이라는 뜻깊은 여정 동안 작가로서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서 저 정말 즐겁고 행복했고요. 앞으로도 더욱 승승장구하는 신나는 토요일이 되길 바라면서 청취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신나는 토요일은 로컬 뉴스, 게스트 초대석, 한국 뉴스, 영화 음악 소개, 사연 소개 등의 순서로 진행되고 있고요. redfm.ca에서도 실시간 청취가 가능하며 지난 방송은 캐커넷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쉽게 청취가 가능합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이어지는 CKYR Red FM 1067 신나는 토요일은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립니다. 사연은 이메일 주소 n@redfm.ca로 폰박스에서 제공한 카카오톡 아이디 redfm 1067으로는 신청곡을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사연을 소개해드리고요. redfm에서 준비한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CKYR Red FM 1067 전하나의 신나는 토요일을 듣고 계십니다. 카나다 한인 여성총연합회는 밴쿠버 여성회, 빅토리아 여성회, 에드먼턴 여성회, 캘거리 여성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캐나다 동포 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차세대 여성들의 기반이 되려고 또한 노력합니다. 행복한 미래를 추구하는 여러분들은 속한 도시의 여성에 가입하세요. 남을 돕는 길은 스스로를 돕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보실래요? 각 도시의 여성에는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네, 다음 곡은 김현숙의 그날입니다. 김현숙은 1977년 전국노래자랑에서 우수상을 수상받은 후 1982년 가요계에 본격적으로 데뷔를 했는데요. 전국노래자랑에서 입상할 당시 댄스곡으로 수상을 했기 때문에 데뷔 초에는 댄스 가수로 활동을 했으나 발라드 곡인 그날과 초연이 대중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게 된 이후에 발라드 가수로 이미지가 굳어지게 되었죠. 자, 김현숙이 부릅니다. 그날. 생각을 돌이켜 그려보네. 나를 찌는 가슴이 서러워 아파 한숨 지며 그려보는 그 사람을 기억하나요? 지금 잠시라도 사랑의 미소를 보면서 나의 두 손 잡고 두 마녀들의 눈물을 보았지. 고요한 세상을 한아름의 꽃처럼 보여지며 던진 내 사랑에 웃음주며 네 외소신 전한 마음 한없이 보내본다. 한아름의 꽃처럼 보여지며 던진 내 사랑에 웃음주며 네 외소신 전한 마음 한없이 보내본다.
지나는 토요일 개국 1주년을 맞이한 오늘 추억의 가요속으로의 선정곡은 안다성과 이지숙이 함께 부른 청실홍실입니다. 이 곡은 조남사 작사, 손석구 작곡의 노래로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라디오 연속극의 시작이라 알려져 있는 라디오 연속극 청실홍실의 주제곡이기도 했습니다. 1956년 라디오를 통해 전파된 라디오 연속극 청실홍실은 문학성이 짙은 현대 창작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방송되었던 라디오 방송극들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죠. 특히 라디오 연속극 최초로 사용된 주제곡 청실홍실은 이후 라디오 연속극에서 반드시 주제곡을 사용해야 하도록 이후에 라디오 연속극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자, 라디오 연속극의 최초 주제곡인 안다성과 이지숙이 부르는 청실홍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청실 홍실 엮어서 정성을 들여 정실 홍실 엮어서 눈이 더 곱게 비 없는 마음속에 나만이 아는 술을 놓았소 인생살이 끝없는 나그네 길에 인생살이 끝없는 회오리 바람 불어도 순정 많은 목숨을 바쳐 간직했다오 청실 홍실 수놓고 샛별 우러러 정실 홍실 수놓고 두 손을 모아 다시는 울지 말자 굳세게 살자 Show on CKYR Red FM 106.7 every Saturday at 8 p.m. The Korean show Shinnanin Toyoyal is for the community, by the community, with your host, Anna John. Kihalya, how are you? I am Yun's Martial Arts School Master Yun speaking. How would you like to keep sound body, sound mind, along with self-defense, such as discipline, confidence, and manner? Then join us at Hapkido Yun's School.
We will take care of you and your family, especially your children. Thank you. 슈크리야. 감사합니다. Please visit our website www.hapkidoyun.com. Email instructor@hapkidoyun.com. Please call 403-273-5900. 여러분은 지금 매주 토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CKYR Red FM 1067 신나는 토요일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저녁 8시 43분을 가리키고 있고요. 현재 캘거리 기온은 영상 14도고요. 에드먼턴의 기온은 영상 18도에 거의 초여름 날씨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함께 하실 곡은 한국의 브리트니 스피어스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섹시 여가수 이효리의 노래입니다. 이효리는 1998년 그룹 핑클로 데뷔를 한 뒤 2003년부터 본격적인 솔로 활동을 시작했죠. 첫 솔로 앨범이 고골에서의 가요대상을 받을 만큼 큰 인기를 얻게 된 이후 여자 솔로 가수로서의 정상의 자리에 우뚝 선 이효리는 많은 아이돌들의 롤 모델이기도 한데요. 자, 이효리의 솔로 가수로서의 성공을 있게 한 바로 그 노래입니다. 이효리의 10 minutes. Just one 10 minute 내 것이 되는 시간 순진한 내 속에 속아오는 남자들 baby 다른 매력에 흔들리고 있잖아 용기 내봐 다가와 날 가질 수도 있잖아 어느 늦은 밤 혼자 들어선 곳 춤추는 사람들 그 속에 그녀와 너 왠지 끌리는 널 갖고 싶어져 그녀가 잘 비비운 그 10분 앞에 지루했던 순간이 날 보는 순간 달라졌어 I'm telling you 오래된 연인 그게 아니던 중요한 사실은 넌 내게 더 끌리는 너의 그녀는 지금 거울을 보며 붉은색 립스틱 화장을 덧칠하고 baby 높은 구두에 아파하고 있을걸 나는 달라 그녀와 날 비교하지 말아줘 짧은 순간이 아니라고 했잖아 영화 속의 같이 우리가 되는 거야 영화 속 10분 1년도 지나쳐 어때 겁먹지는 마 너도 날 원해 지루했던 순간이 날 보는 순간 달라졌어 I'm telling you 오래된 연인 그게 아니던 중요한 사실은 넌 내게 더 끌리는 너 Just one 10 minute 내 것이 되는 시간 모든 게 끝나도 그녀가 오고 있어 Baby 붉은 립스틱 촌스럽기도 하지 내게 와봐 이제 넌 날 알아봐도 괜찮아 Don't tell lie just be yourself 힘들게 둘러대지 마널 떠나달란 말을 해 Habitual way Vibration is right to come 사랑에 빠진 거라고 거짓을 말할 거라면 모두 없던 걸로 해 너의 그녀는 지금 거울을 보며 붉은색 립스틱 화장을 덧칠하고 baby 높은 구두에 아파하고 있을걸 나는 달라 그녀와 날 비교하지 말아줘 Just one 10 minute 내 것이 되는 시간 순진한 내 속에 속아오는 남자들 baby 다른 매력에 흔들리고 있잖아 용기 내봐 다가와 날 가질
시간 간추린 한국 뉴스.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위원회는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면담한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자 가족들은 대통령의 마음은 감사하나 실질적으로 얻어간 것은 별로 없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대통령은 특별법을 돕겠다는 뜻을 확실히 했다며 유족의 애끓는 마음을 반영해 강력한 특별법을 만들어달라고 가족에게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후 자성과 비판을 담은 시국선언이 교육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세대로부터 시작된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상당수 대학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초중고 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 표출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전교조 교사 1만 5천여 명은 스승의 날에 맞춰 세월호 침몰 사고를 둘러싼 정부의 대응을 규탄하는 교사 선언을 발표했으며 일각에서는 교사 당국의 움직임이 교사들이 오히려 자극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6월 4일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16일 마감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3,952개의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교육감 자리를 놓고 다음 달 4일까지 본격 선거가 펼쳐집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에서 8,543명이 후보 등록에 맞춰 평균 2.2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선거에는 세월호 참사의 여파와 함께 전국 단위 선거에서 처음 실시되는 사전투표제의 영향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고 입원 중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으며 한간에 떠도는 위독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삼성서울병원과 삼성그룹이 밝혔습니다. 의료진은 이 회장이 고령인데다 지병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의식 회복을 서두르기보다는 심장과 뇌가 최상이 될 수 있도록 당분간 진정 치료를 계속한다는 의견을 모은 상황입니다. 최근 카드 관련 각종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은 가운데 정보 유출로 일부 업무 정지를 당한 카드사들이 17일부터 본격 영업재개에 들어갑니다. 금융당국은 제2의 카드 사태를 막고자 카드사들의 정보통신 보안 및 관리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으나 허점이 많아 카드 고객으로서는 불안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한국뉴스 임건희였습니다. 다음은 개국 1주년 특별 순서를 마련했는데요. 저희 개국 1주년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저희 레드 FM 애청자 문영애 씨께서 직접 축하 노래를 불러주셔서 스튜디오에 보내주셨습니다. 현재 외환은행에 재직 중이시고 항상 밝은 모습으로 고객을 대하시고 열심히 살아가시는 교민 문영애 씨가 부르시는 인연을 애청자 참여 개국 특별 순서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제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약속해요 이 순간이 다 지나고 다시 보게 되는 그날 모든 걸 버리고 그대 곁에 서서 남은 길을 가리라는 걸 인연이라고 거부할 수가 없죠. 내 생에 이처럼
예능계의 국민 MC로 유명한 유재석은 자신의 성공 비결을 묻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자신의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라고 말이죠. 그는 또한 성공한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됐다라는 자만심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지난해 2013년 5월 18일을 시작으로 저희 신나는 토요일이 이렇게 첫 돌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청취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꾸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처음 방송을 시작하던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청취자 여러분의 주말의 활력소 같은 존재가 되는 저희 신나는 토요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블루 파프리카의 이 빗속에 띄워드리겠고요. 저희 한일방송 신나는 토요일은 다음 주에도 변함없이 즐겁고 신나는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빅토리아 데이를 포함한 3일간의 연휴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작가 이수연, 엔지니어 나채연, 진행은 전하나였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는 날엔 너와 함께 걷던 날이 떠올라. 작은 우산 아래 서로 기대어 속삭이던 너의 목소리. 이렇게 비가 내리는 날엔 너를 기다리던 날이 떠올라. 아직도 그렇게 늦게 일어나 젖은 머리로 누굴 설레게 하니. 기다려도 넌 오지 않고 빗방울은 계속 떨어지고 세상 가득 네 모습만 젖어 내리네. 오늘 하루 멈추지 말고 조금만 더 나를 적셔주오. 이 빗 속에 그리움이 씻겨갈 수 있도록 씻겨갈 수 있도록. 이렇게 비가 내리는 날에 너를 처음 만난 날이 떠올라. 고운 눈빛으로 날 바라보던 너의 모습을 나는 잊을 수 없네. 이렇게 비가 내리는 날에 네가 많이 울던 날이 떠올라. 아직도 누가 널 아프게 하니? 아니면 혹시 날 그리워하니? 기다려도 넌 오지 않고 빗방울은 계속 떨어지고 세상 가득 네 모습만 젖어 내리네. 오늘 하루 멈추지 말고 조금만 더 나를 적셔주오. 이 빗 속에 그리움이 씻겨갈 수 있도록 이 빗 속에 네 모습만 젖어 내리네. 이 빗 속에 그리움이 씻겨갈 수 있도록 씻겨갈 수 있도록 빗 속에 씻겨갈 수 있도록. 이렇게 비가 내리는 날에
너와 함께 걷던 날이 떠올라